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방문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PC 제작을 소개해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원래 저번 주 금요일 전에 한번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따님이 필요한 PC를 구매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제가 웬만하면 따님이랑 같이 오셔야지 정확한 상담과 어떤 게 필요한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같이 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따님하고 이번에는 어머님만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 제가 주요 관심사부터 한번 물어봐요. 그리고 컴퓨터를 사게 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 그래서 저는 보통 발로란트나 롤 같은 게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고1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사와 경제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서 지식 한입이라는 채널을 자주 본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쿠팡 플레이, 뭐 OTT도 가끔씩 본다. 그래서 게임을 전혀 하지 않고 데이터 저장 같은 거라던가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이번에 뭐 자격증 같은 공부를 할 때 뭐 인강이라던가 동영상 강좌, 그 다음에 이제 워드 프로세서 같은 ITQ 이런 자격증을 따기에 불편함이 없는 컴퓨터도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한번 쭉쭉쭉쭉 작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테마는 화이트로 해달라. 화이트, 그러니까 케이스라던가 키보드, 뭐 모니터까지 다 세트로 해서 화이트로 해달라. 요게 주요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고등학교 1학년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사와 경제 이런 쪽에 관심을 갖다고 하니까 저도 조금 많이 놀랐었습니다. 자, 이렇게 물건이 도착했고요. 꾸밀과 PC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재고 물건을 두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견적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주문과 동시에 물건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견적을 짤 때 아무래도 재고 물건이 있다 그러면 재고 소진을 위한 견적을 짜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워렌티 기간도 조금씩 차감이 되니까 바로 나가면 모르지만, 그래서 온전한 워렌티 기간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이제 저는 바로바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품들이 다 세팅이 준비가 왔고요. 자, 한번 볼게요. 모니터도 있고 키보드, 마우스, 사운드바, CPU, 파워, SSD, 메모리, 그 다음에 메인보드, 케이스 이렇게 있습니다. 자, CPU는 라이젠 5500GT입니다. 게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는 외장 그래픽카드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OTT라던가 아니면은 유튜브 잘 나오면 돼요. 그래서 5500GT로 선택을 해서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비용을 굉장히 많이 절감을 시켰죠. 6코어 12스레드 제품이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냥 가정용이나 사무용으로 쓰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CPU고 성능도 굉장히 좋은 CPU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물론 사무용과 가정용에서 그렇죠. 자, CPU를 개봉을 할게요. 자, 이렇게 CPU 쿨러와 CPU가 들어있습니다. 제품은 정품 제품이고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무상 AS 기간은 제가 다 알려드릴 텐데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후에라도 뭐 저한테 오시면 좋겠지만 다른 PC점에서 수리를 할 기회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은 이 무상 AS 기간을 염두에 두시면 무조건적인 교체가 아니라 무상 AS 기간 남아 있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경제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P가 흐르고 있죠. 에센코어 DDR4 3200 8기가짜리 두 개로 총 16기가 구성을 했습니다. 무상 AS 기간은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에는 쭉 해주니까 리미티드 라이프 타임 해서 아무튼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에는 메모리 때문에 골치 썩을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자, 메모리는 16기가고, 그 다음에 SSD는 NVMe SSD고 컬러풀 CN600 프로입니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이고 속도 잘 뽑아주는 제품입니다. 아직까지 분량은 아주 현저히 없어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속도도 진짜 괜찮고 안정성 괜찮습니다.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자,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옵티머스 전격 600W입니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한두 개 팔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팔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상 AS 기간은 5년입니다. 이 가격에 보호회로도 충실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초도 분량이 없어서 정말로 좋습니다. 저 말고도 여러 업체분들도 다 인정해 주시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MSI A520M A 프로입니다. 굉장히 괜찮죠. 안정성 괜찮고 성능도 얘도 잘 뽑아주는 제품입니다. 이 가격에 이 메인보드가
라는 물음표가 있다면 이 메인보드로 저도 찍고 싶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5600도 많이 물려서도 판매를 해보고 그 이상도 판매를 해봤는데 굉장히 괜찮아요. 그죠? 아시죠? 가격대 성능비가 괜찮은 메인보드입니다. 불량률도 굉장히 현저히 낮습니다. 메인보드 무상 AS 기간 같은 경우에는 3년입니다. 전원부 순실하냐 몇 암페어냐 이렇게 깊게 들어가게 된다면 이 보드 말고 다른 클래스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A 보드 중에서는 제가 그래도 괜찮은 보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시작하게 되는데 먼저 SSD부터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SSD 장착하고 그 다음에 요 나사 하나 조여주고요. 그 다음에 CPU 기본 가이드를 제거를 하고, 정품 쿨러 같은 경우에 장착을 하실 때는 요 기본 가이드는 제거를 하셔야 돼요.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CPU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CPU 정품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이쪽 쿨러 방열판 밑부분에 써멀 그리스가 미리 도포가 되어 있어요.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덮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덮었고요. 지금 메인보드에 CPU 메모리 2개 장착했고요. 그 다음에 SSD, CPU 쿨러까지 해서 기초 조립을 완성했습니다. 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U20M 큐빅 미니 화이트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어항식 케이스고요. 어항식도 포기 못하죠. 눈이 시원시원해지고 전면과 측면이 강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측면 같은 경우에는 리버스 팬이 있어서 흡기로 이제 컴퓨터 내부 안에 맑은 공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케이스 후면에서는 이제 팬 하나로 이제 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조립 전 내부 사진입니다. 자, 먼저 메인보드를 장착했습니다. 자, 나사 6개로 다 빠진 거 없이 꼼꼼하게 장착을 하고요. 간혹 가다가 이거 고정핀 하나 안 박아가지고 나사 안 박혀 있고 하는 거 자주 봅니다. 이렇게 하나씩 세심하게 조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PM 스피커죠. 꾸민걸 PC 같은 경우는 PC를 제작하게 되면 꼭 BPM 스피커를 장착을 하고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케이스, 이게 원래 BPM 스피커는 케이스 부속품인데 요즘에는 잘 들어있지가 않아요. 이 BPM 스피커의 역할은 컴퓨터의 특정한 부품에 이상이 있을 때 이 BPM 패턴으로 이상 부품, 불량 부품이 어떤 건지 가늠하게끔 해줍니다. 만약에 삐삐삐삐삐삐, 뭐 메모리 불량, 뭐 삐삐삐삐, 그래픽카드 불량, 이런 식으로 메인보드 바이오스 제조사에 따라서 조금씩 패턴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상이 있을 때는 꼭 알려줘요. 패턴으로. 그 다음에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메인보드 제조사건 뭐건 간에 다 필요 없이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부팅이 이루어질 때는 삑 한 번 소리가 나니까 조립을 다 해놓고도 첫 부팅 소리를 들을 때가 굉장히 쾌감이 좋습니다. 자, 이제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모니터 27인치까지 같이 주문을 하셔가지고 LG 거 27인치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HDMI 케이블이 들어가는데 이 맨 위 상단 여기다가 이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연결 방법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매뉴얼을 드려요.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뭐는 뭐에 연결하세요, 뭐는 뭐에 연결하세요.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번호 순서대로 다 매겨놨으니까 이대로만 연결만 해주시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첫 부팅이에요. 전원을 한번 켜봤고 첫 부팅 때 어떤 소리 삑 한번 소리가 난다 그러면 굉장히 부팅이 화면이 이제 포팅 되는구나 하는 기대감과 성취감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해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바로 램 쿨러까지도 바로 한 방에 잡고 정확하게 잘 켜졌어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그 다음에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 픽스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경고 문구들이 있죠. 뭐 컴퓨터를 끄면 안 된다, 하는 도중에 USB를 빼면 안 된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 사실 바이오스 그 제조사, 그러니까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서 바이오스 다운로드 받으려 그러면 다른 또 경고 문구가 있어요. 지금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바이오스 업데이트 중에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브릭스 상태, 아예 그냥 벽돌 증상을 겪게 돼요. 켰는데 아무런 화면이 나오지도 않고 아주 묵묵무답이죠. 그냥 켰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조사라던가 아니면은 PC 근처 수리점에서 이제 롬 복구를 하셔야 되는 건데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을 긁어서 부스럼 만들어 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만약에 CPU를 새로 사셨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하드웨어에 대한 버그 픽스가 있어. 만약에 얘에 대한 뭐 불량 이슈가 있어서 얘를 꼭 해야 된다. 그때는 주변에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아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주변 컴퓨터 가게에서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내부를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어요. 이렇게 예쁘장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ARGB가 아니라 그냥 RGB 레드라 제가 마음대로 이거를 색상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런데 단순히 껐다 켰다는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밤에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불 다 끄고 컴퓨터 키면은 이거 천장에 이거 불빛이 비쳐가지고 빼글빼글빼글 막 반짝반짝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위 상단에 이렇게 보면은 LED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얘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꺼집니다. 그러면은 집중도가 높은 작업이라던가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상 보려고 하는데 불 다 꺼놓고 딱 집중하고 있는데 불이 깜빡깜빡해. 그러면은 집중도가 흐려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불을 끄고 공부를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아직은 고1이니까 공부할 날이 더 많으니까 이 케이스를 추천해 드렸고 이렇게 다시 키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건 한번 정면에서 한번 찍어봤어요. 그리고 정면에 보면은 이제 보호 필름이 있는데 겉에서 쫙 벗기시면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기계 풀세트로 구매를 하셨으니까 모니터는 32인치 여학생이 쓰기에는 조금 크고 책상도 많이 차지하니까 그거보다는 27인치가 그냥 한눈에 들어와서 이걸로 선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도 싸구려 막 그런 거 아닙니다. 막 어디서 그냥 공짜로 주는 거 그런 모델 아니에요. 로지텍 제품이고요. 키감이라던가 이런 거 마우스라던가 이런 거 조금 조용하게 나온 모델입니다. 그리고 무선으로 선택해서 뭐 침대에서나 누워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제어는 가능해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했고 주의하실 점은 건전지라든가 이런 건 꼭 여분으로 좀 갖다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선 키보드랑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장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뭐 안 된다 그러면 자꾸 마우스를 뚱뚱뚱 두드려가지고 더 고장내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무선 키보드 마우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알려드리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를 사용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권해드리지 처음부터 이거 넣으세요라고 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주의하실 점은 건전지를 여분으로 꼭 갖다 놓으세요. 안 될 때는 먼저 건전지부터 바꿔보는 게 나은 거지 두드리는 게 나은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딱 박스 가운데를 싹 여시고 하시면 스티로폼 크게 있고 설명서 같은 게 있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그거는 모니터의 목이에요. 모니터 내용을 갖고 밑에 있는 다리를 이제 조립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액정이라든가 파손이 되지 않게끔 그 위에서 아주 살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를 빼실 때는 알맹이만 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키보드 있고 마우스만 이렇게 빼고 근데 여기 까만 색깔 요거 손톱만한 거 보이시죠? 손톱만한 거 요거 까만 색깔 이거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요 그림에도 있죠. 제가 마우스 올려놓은 거 이거가 박스에 아주 교묘하게 있어요. 아주 위치가. 그래서 박스 전체를 다 버리지 마시고 알맹이만 빼지 마시고 그냥 처음에 키보드 빼시고 마우스 빼시고 요 새까만 거 꼭 찾으셔가지고 같이 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사운드바는 그냥 쑥 빠지면 빠집니다. 이건 소리 모니터 밑에다가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소리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화이트로 색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도 불량 테스트를 한번 진행 중인데 일단 시네벤치에서는 참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시네벤치를 돌렸을 때 컴퓨터에 대한 성능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CPU라던가 메모리에 대한 용량, 뭐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라던가 이런 거를 기타 이와 비슷한 거와의 아니면은 나와 같은 성능을 쓰고 있는 사람과의 점수를 비교를 해봐요. 그래서 얘가 현저하게 낮거나 하게 되면은 불량이라던가 이런 거를 의심을 하게 되고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온도 체크가 중요합니다. 온도. 만약에 이 CPU 지금 굉장한 부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부하를 굉장히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온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 또 스로틀링이 걸려서 성능이 저하가 되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이거에 비해서 얘 성능에 비해서 온도가 너무 높게 나온다. 그때는 또 이제 쿨링적으로도 한번 손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갑자기 블루 스크린이 뜬다거나 아니면 멈춘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이게 보통 10분짜리인데 멀티 돌리고 그다음에 싱글 돌리고 해서 저는 세 타임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기타 이제 SSD 표면 검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SSD 속도가 잘 나오는지 그런 테스트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OCCT 잠깐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포마크 돌려줘서 일단은 부품 초도 불량에 대한 그런 우려를 한번 없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보통 이제 대수가 많이 이제 출고하는 업체들라던가 이런 데서는 이렇게 테스트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너무 테스트하는 시간이 조립하고 이런 과정보다 더 오래 걸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꾸민거 PC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20년 동안 지켜온 똥꼬집 같은 루틴이기도 하고, 제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제가 제작한 제품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저도 이 테스트를 꼭 하고 있습니다. 이게 테스트가 통과된 것만 제가 바로 출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이 지금 찍어지고 있는 거는 이미 다 완성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절대로 고객님한테 다 됐습니다라고는 절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지, 옛날에 방멍에 깎던 노인 있죠. 그 노인이 뭐라 그래요? 뭐 재촉한다고 생쌀이 밥이 되나? 저는 아직도 그 말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거든요.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해야 그래도 완성품이 됐을 때 좀 더 좋은 완성품이 되지 않을까, 장인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성품처럼 많이 빨리빨리 하고 그런 데를 찾으신다면 꾸민거 PC는 찾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렇게 그 고등학교 1학년생, 그 정치와 경제, 시사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위한 그 부모님의 선물 PC를 한번 제작을 해 봤는데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요즘에 경제 사정 너무나도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데도 한없이 해주고 싶은 게 뭐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죠. 지금 따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고1이라 어리지만 지금 되게, 제가 시사 경제 이런 거 관심이 많다고 했을 때는 조금 놀란 점도 있어요. 그 나이에 맞지 않은 성숙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알겠죠. 요즘 같은 상황에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새로운 PC, 거금을 들여서 PC를 사주셨다는 거, 이거에 대한 고마움을 아실 테지만, 만약에 모르신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조금 더 그때쯤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짜로 뭐 한없죠. 부모님께서 따님한테 주고 싶은 사랑이.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그랬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하시다. 부모님께서도 이제 예산이 있으실 거고 했는데 무조건 더 좋은 거를 해주고 싶으시겠죠. 근데 여기다가 그래픽카드 넣고 뭐 게임용 PC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님은 지금 이걸로는 충분히 따님께서 아주 원활하게 공부도 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의 PC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픽카드가 필요 없는 상태에서 필요 없는 환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다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마다 하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도 굉장히 좋은 PC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도 그 고1 그 여학생을 생각하면서 학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하나 조금씩 이제 조립을 해가면서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이 PC를 사용하시면서 또 학업에도 열중하시고 또 지금 관심 갖고 계시는 그 시사, 정치, 경제에도 더욱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 아무튼 부모님도 가정 내에 늘 행복하시고 이 PC 사용하시는 동안은 늘 행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래오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